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 두 분의 패널 두군 브라더스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전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어떻게 올림픽 경기들 좀 보셨어요? 예. 뭐가 제일 재밌으셨어요? 그래도 이기는 경기가 재밌죠. 그렇더라고요. 네, 야구 역전승도 짜릿했고. 네, 그래서 정말 무더위에 또 코로나 집콕인데 그런 그 즐거움이라도 줘서 정말 감사한데 정말 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런 그 저희들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했던 이재명 지사는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왜 또 거기서 정치 입장을 얘기로 밝혀야지. 넘어가요? 입장을 밝혀야지.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했었던 분인데 지금 도쿄올림픽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지금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한마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요, 보이콧을 얘기한 게 아니고 고려할 수 있다 그랬는데 국가 단위가 아니라 우리 왜 뭐 러시아도 그렇고 보면 이제 올림픽위원회 단위로 참가하잖아요. 네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아니 거죠. 지난 주말에 아니, 어떻게 5년 재밌게 동안- 봤냐고 얘기했는데 5년 어떻게 동안 거기서 진짜 이재명 디스하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세요? 딱 올려서 5년 동안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디스 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저러는 거라고 거예요.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제가 정리합니다. 아니 이재명 지사한테 이야기 좀 하세요. 이제 이거 입장 방송 표명 한번 하셔야 얘기했으니까 많을 된다고. 텐데 제가 얘기할게요. 좋은 얘기로 할게요. 정치 지도자가 그 정도는 해야지. 저는 이제 배구 보면서 배구, 여자 배구, 김연경 선수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예. 사실은 이제 여자 배구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예, 쌍둥이 예. 얘기도 나오면서 사실 그분들이 굉장히 배구 잘하는 분들이거든요. 아, 그럼요. 그렇죠. 일본이 잘해요. 김연경 선수가 또 이게 국내 복귀하면서 연봉도 굉장히 어찌 보면 손해 보고 오면서 난 올림픽에 나가게 되다 이거를 내걸었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또 한일전이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 마지막 순간에 또 보니까 뭐 사진 보니까 여기 허벅지에 막 실핏줄 터진 사진도 보고 핏줄 그러는데 터졌어요. 그만큼 화이팅하고 어찌 보면은 지금 그날 어찌 보면 이제 저 축구랑 야구가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실망했는데 그렇게 사실은 중계를 많이 하거나 많은 관심을 받지는 않았어요. 조명을. 근데 맞아요. 좋은 결과를 냈었죠. 배구가. 그래서 저는 김연경 선수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여자 배구 너무 짜릿했고 또 말씀하신 어제 도미니카와의 야구 경기도 재밌었고 또 여서정 선수하고 네. 우상혁 선수 높이뛰기도 네. 너무들 다 잘했어요. 게다가 이제 안산 선수는 금요일에 준결승 결승 올라가는 게 다 한 발로 갔어요. 동점으로 끝까지 5세트 갔다가 마지막 한 발 승부로 기막히게 잘했습니다. 금메달 3개 대기록을 세웠는데 근데 예상치 못한 정말 상상도 못했던 논란에 안산 선수가 휩싸였습니다. 쇼컷에 여대를 나온 걸 보니 페미다. 이제 페미는 이제 페미니스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안산 선수의 SNS에서 5조 5억, 웅행웅 이런 단어를 쓴 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쓴 거냐면 과제하기 싫어 웅행웅 뭐 이런 걸 썼대요. 그러자 맞다 페미다 금메달 박탈하자 막 이런 얘기가 온라인상에 쏟아지면서 안산 선수가 상당히 마음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또 반대편에서 그게 뭐냐 안산 선수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양궁협회에다가 절대 안산 선수 뭐 입장 표명이나 사과나 뭐 이런 거 절대 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또 캠페인이 벌어질 정도로 뜨거운 갈등 속에서 안산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겁니다. 자, 어떤 분 먼저 입장 말씀?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현 대변인. 이 논란이 사실은 온라인에서 있었는데 키운 거는 저는 아마 그 양준우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 뭐라 했냐면 국민의힘에 이번 새로 뽑힌 그렇죠, 그 그렇죠. 토론 배틀 대변인이시죠. 통해서 뽑힌 양준 분이죠. 대변인. 예. 저는 아마 뭐 이준석 퀴즈라고 보는데요. 이 논란의 핵심은 남혐 용어 사용에 있고 레디컬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에 있다. 그러면서 본인의 논리를 막 펴갔어요. 그 논리를 기본적으로 보면 페미니즘이라는 거는 뭐 괜찮다. 근데 레디컬 페미니즘이라는 거는 뭐 일베와 같이 양극단이다. 근데 그 레디컬 페미니즘과 페미니즘의 구분하는 기준은 어떤 단어를 쓰느냐를 보면 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두 말씀드린 그 단어를 썼기 때문에 약간 레디컬 페미니즘이고 그래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쓴 거거든요. 근데 이 논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쓰던 거랑 비슷해요. 이준석 대표도 보면 이런 논리를 펴왔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요? 그런 논리 비슷한 논리를 펴왔어요. 근데 이 대변인을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뽑았는데 경교롭게도 보면 나이 차이가 10년 차인데 네. 딱 10년 만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26세 나이 언급하는 건 아닙니다만 10년 전에 이제 딱 여쭤보면 박근혜 퀴즈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 대변인도 보면 비슷해요. 나이 그때 데뷔 나이도 비슷하고. 근데 거의 100%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고 봐요. 아, 이준석 대표는 전혀 자신의 의사와 시킨 건 아닌 상관없다고 건데 얘기했는데. 이 논리 구조가 비슷해요. 아, 논리의 그동안 구조가 이준석 대표가 해왔던 얘기 비슷하거든요. 보면은. 아, 그래요? 그럼요. 그 그렇게 본다 부분은 그러면 여기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책임은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있다라고 봐요. 그 김근식 이준석 교수님? 대표가 일단 공식적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왜냐하면 진중권 교수가 이제 이준석 대표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단은 그 페이스북에 개인 의견으로 쓴 거고요. 그러니까 양준우 대변인이라고 하는 공식 논평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그 바쁜 와중에 뭐 전화해서 이렇게 써봐라고 지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연관 짓는 건 제가 볼 때 무리한 선 연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퀴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토론 배틀에서 발탁된 대변인이긴 예,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 그 유세 차량을 올라탄 분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한 분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제 저도 그 양준호 대변인의 그런 그 몇 가지의 그 단어를 이용해서 그 레디컬 페미니즘이니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이 페미에 대한 이대남과 이대녀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그걸 조장하거나 이걸 더 촉진하는 건 지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점과 또 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회 현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건 1차적 과제지만 네. 정치권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 문제를 어떻게 올바르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 양준호 대변인의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은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자기 의견을 낼 뿐이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젊은 청년들 사이에 남성과 여성 사이에 지금 남혐 여혐이 극단화되고 있는데 네. 이것들 그럼 풀어주는 게 정치권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럼 풀어줄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단어 몇 개 썼으니까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과도한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갈등을 좀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저희가 양준 대변인과 네. 어제 네. 취재를 하느냐고 통화를 좀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자면 이제 양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안산 선수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걸 분명히 한다. 다만 왜 이런 공격이 나오기 시작했는지 그 맥락은 쇼컷과 여대 출신이라는 것 때문만은 아니고 오저오억 웅행웅 같은 뭐 이른바 여초 사이트에서 많이 쓰는 뭐 이런 레디컬 페미들이 많이 쓰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오해받은 것도 있다는 거를 말하고 싶었다. 요거를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국은 그러면서 페미니즘은 괜찮은데 그런 단어를 쓰면은 레디컬 페미니즘이다. 그러니까 양극단이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쓰느냐 안 쓰느냐를 가지고 페미니즘이냐 레디컬 페미니즘을 구분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저는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그 국민의힘 강령에 보면 기본소득, 그다음에 뭐 경제민주화 이런 단어 다 있거든요. 예. 그 사실은 진보적인 의제예요. 진보적인 의제 단어를 쓴다고 해서 실제로 국민의힘을 진보정당으로 규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 자체를 쓰기 때문에 레디컬 페미니즘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실제 이념이라는 걸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 것인데, 저는 자꾸 이준석 대표랑 관계가 없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이 대변인들의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됩니다. 내년 1월까지. 네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럼 그동안 어쨌든 본인이 뭔가 좀 튀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유세차에 올릴 때에도 오세훈 시장 유세차에 올릴 때에도 그 기획은 이준석 대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그때 유세차에 올랐기 때문에 뭐 대변인 선정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정리는 이준석 대표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마지막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양준호 대변인이 이제 개인 페이스북에 그걸 쓴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제가 전제를 하는 거고, 이준석 대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과도하게 여당에서 이걸 이준석 대표한테 입장을 묻고 너는 도대체 어떤 입장인데라고 공격을 하는 건 그것도 과도한 또 낙인 찍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준호 대변인이 몇 가지 단어를 썼다고 그래서 극단적 페미니즘하고 낙인 찍는 게 문제인 것처럼 양준호가 그 말했으니까 이준석 너도 똑같은 놈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좀 극단적 낙인 찍기라고 봐요. 그걸 좀 분리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현근택 변호사가 이제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 있는데 닭도 못 잡는 칼이다 뭐 이런 이야기 쓰면 그게 이재명 지사한테 허락 받고 쓰십니까?
아니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그 돼요. 얘기는 아니라 제가 얘기한 거는 박지정 대변인이 가론주다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고 평소에 이재명 지사가 책임져야 하던 됩니까? 논리 구조랑 양준호 대변인이 얘기하는 논리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논리 구조도 좀 달라요. 아, 비슷해요. 제가 이준석 보기에는. 대표가 했던 그 여러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를 문제 들어보세요. 제기를 자, 하냐면 오디오가 지금 너무 여성- 겹치고 있어요. 여성 할당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몇 가지 단어를 썼다고 그래서 극단적 그 페미니즘이라고 비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그건. 이준석 대표 초대해서 한번 물어보시죠. 직접 이 네. 질문은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매듭을 짓고 요 얘기가 간단치가 않아서요. 저희가 한번 요 얘기는 따로 떼서 남혐, 여혐 이 젠더 갈등의 문화에 대해서는 담론을 가지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는 두 분이 한 사람을 골라오셨어요. 이런 경우가 드문데 한 사람을 지목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상한가로 한 분은 하한가로 지목을 하셨습니다.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예비 후보 등록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되는 셈인데 오늘 호칭은 뭘로 할까요? 후보로 해주길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캠프에서 보니까 자꾸 총장 그러니까 네, 후보로 이제 해달라고. 예, 네.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익숙치 않죠, 잘. 왜냐면, 아직은 예. 입에 잘 안 붙긴 그렇죠. 해요. 뭐 그래도 후보 원하면 그쪽에 불러주는 게 제가 그럴까요? 보기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부터 윤석열 후보로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현 변호사님은, 그건 뭐 한가로 했습니다. 예. 김 교수님은 상한가로 했습니다. 상한가로 그러셨죠. 일단 제일 궁금한 것부터 제가 여쭐게요. 금요일에 그야말로 전격적인 국민의힘 입당. 8월이냐 뭐 아니냐 버스를 타냐 마냐 한 게 바로 그 전주까지였는데 전날까지 심지어 그날 아침까지였는데 도대체 어떻게 8월도 아닌 7월에 버스를 탔는가. 그리고 정말로 혼자 결정한 건가. 이거는 김 교수님이 내막을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 29일 전격 입당에 대해서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 네. 그 이미 이제 예고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기에 돕는다면 네. 왜냐하면 그 전주 일요일 날 그 건대 입구에서 이준석 대표랑 치맥 회동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상당히 근접한 날짜까지 상당히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개하진 않았지만 날짜까지?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어차피 입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준석 대표의 요구와 입당을 곧 할 거라고 하는 윤석열 총장의 그 결심이 일정 정도 합의가 되면서 날짜까지 합의가 됐는데 그걸 공개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맥회도 끝나고 나왔을 때 기자들 앞에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금요일 날 29일 날 그 전격 입당 있기 그 전날 밤 28일 날 밤에 어디 방송사에 인터뷰에 나갔지 않습니까? 네. 나가서 입당 여부를 또 물어봤고 네네.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했고 그때 이제 질문하시는 인터뷰어가 그러면 8월 첫 주에 입당한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윤 총장 답변이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8월 첫 주에 그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안 가면 또 땡길 수도 있는 거라는 이야기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가 28일 밤 상황이고요. 네. 더 중요한 28일 밤 10시 넘어서 한 매체에서 이제 단독 보도를 하면서 8월 2일 입당이라는 걸 찍어서 나옵니다. 기사가. 예. 그러니까 8월 2일 입당이면 바로 이제 오늘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8월 2일 다음 주 월요일에 입당한다고 기사가 나오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걸 보고 다음 주 입당을 하기로 결심을 내심 다 해서 정리를 했는데 8월 2일 입당한다고 기사가 났으면 8월 1일 날 맞춰서 들어가면 조금 명구스럽잖아요. 좀 그 가기 전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새 나갔으니까. 새 나갔는데 새 나간 날 가면 뭐 좀 그걸 인정해 주는 듯한 이게 또 검사 특유의 또 언론에 대한 또 어프로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야 이럴 바에야 이미 결심은 끝났고 나는 다음 주 가기로 했는데 네. 이미 기사까지 났으니 오늘 그냥 신속하게 거행하자 그렇게 밀어붙인 거고 이게 윤석열 총장다운 그 나름의 스타일인데 굉장히 그 결심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좀 돌직구 스타일로 금요일 날 결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치맥 회동에서 이미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휴가를 다음 주에 가니 8월 9일 날 그 주거든요. 그 주간. 그러니 그럼 그 전에 간다는 것까지 어느 정도 접근이 있었고 그렇죠. 네. 8월 2일로 사실상 정했었다고 저는 보여요. 네. 8월 2일로 정한 것이 캠프에서 새 나간 거예요. 새 나가서 보도가 나오자 단독 보도로 나오자 이렇게 됐으면 뭐 그냥 빨리 들어가지 뭐. 네. 뭐 그리고 그 새 나간 거에 대해서 대노했다 그래. 굉장히 화를 냈다 그래요. 네. 누가 이런 거 새 나가게 했냐고. 그러고 나서 7월 28일 맞나요? 금요일 날 전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7월 29일. 29일 예. 그렇게 보입니다. 자, 현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왜 서둘러서 들어갔느냐 그러면?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엔 그 해석이 별로 타당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 미리 알려주겠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날짜까지 정했으면 당연히 아니 입당이라는 게 보면 사실은 인생에서 딱 한 번 있는 이벤트거든요. 딱 한 번 있는 이벤트예요. 아니, 안 그럴 수도 있죠. 여러 군데 입당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치를 시작하고 네, 입당하는 시작할 때, 거는 예, 예. 딱 한 번 있는 거고 예. 굉장히 정치 시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무슨 상 하나 준다 그래가지고 그냥 입당 와서 쓰는데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아, 입당 나중에 할 걸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이벤트다. 입당을 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미리 이준석 대표한테 알려주겠다고 날짜도 정했다는데 지금 보면 이준석 대표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내려가면서 기차에서 들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뭐 입당했다. 그 전에 보도 많이 됐어요. 8월 10일 날 한다, 입당한다. 많았었거든요. 네. 그때마다 정해진 거 없다 이렇게 나갔어요. 음. 근데 이번엔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그 전에 입당한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참 타당하지 않는 생각이 들고 하필이면 이준석 대표가 당이 없을 때 그 이준석 패싱이라고 보세요? 저는 약간 그것도 있다 봐요. 그러니까 무시라고 봐요. 무시요? 예, 왜 그러냐면 사실 기본적으로 당이라는 거는 당 대표 일단 중심으로 돌아가고 네네. 원내는 원내 대표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에 관련된 사람들은 당 대표가 어디 가는지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됐는지 다 알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 모르면 이상하죠. 그러면 오늘 만약에 나 입당하려고 한다 그러면 가까운 의원들이 있잖아요. 오늘 예. 가는데 뭐 있겠습니까? 물어보면 아 오늘 대표님 어디 가십니다. 이 얘기 나오거든요. 그 얘기 되면 기본적으로 친윤이라는 의원들도 아 오늘 대표님 지방에 가 있으니까 아 뭐 오면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네. 지금 권영세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대표는 어디 가 있는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냥 입당한다니까 오세요 한 거잖아요. 그거는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친윤 의원들도 이준석 대표를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제 왜냐하면 네. 이제 우리 김 현 교수님? 교수님 남의 당 이야기니까 제가 냉정하게 보는 것 같죠, 그죠? 아니, 냉정하게 보는데 남의 당 이야기 냉정하게 보는 것 같죠. 정확히 못 네. 보는 걸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야기해 좀 제가 제 당 이야기를 알죠. 하세요, 그러니까 김 교수님. 그건 8월 2일 입당이라는 것은 윤석열 총장과 이준석 대표 사이의 친매 개정에서 사실상 합의됐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아니라고 아닌 분이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근데 그걸 공개는 서로 안 하는 거죠. 그 정도의 합의를 이루고 나서 서로 공개하지 그것까지 않았는데. 이해했어요. 8월 예, 1일 예. 입당하는 거는. 근데 그게 이제 8월 초에 첫 주에 입당한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고, 그 다음에 8월 2일 입당이라는 게 날짜를 특정해서 나온 게 28일 밤에 예. 나온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총장 특유의 그 스타일이 있어요. 예. 아까 대로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어디서 생 거야? 그러면 이준석 아니면 자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서로 있었던 겁니다. 어?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면 금요일 날 아침에 이거 캠프 회의하는데 이거 셌으면은 어차피 나는 마음의 결심이 다 섰고, 예.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스타일이 돌직구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심했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결심했으면 직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야 결심이 섰으면 가는 건데, 그래서 8월 2일로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나오니까 야 그 8월 2일 날 기자가 쓴 날짜에 가기보다는 오늘 그냥 가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게 윤석열 총장 스타일입니다. 저기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 결국은 이준석 패싱한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가 흘렸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윤석열 그게 총장이 아니고 보기에 아니 이게 그렇게 그 의심한다는 서로 얘기잖아요. 간에 불편한 오해가 있을 수 그러니까 있는 사실은 거고. 그 날짜에 안 가겠대서 그 전에 가겠다고 한 거잖아요. 선택은 두 가지죠. 오히려 그 뒤에 갈 수도 있고 아니. 앞에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현 하필이면 변호사가 그 치매 개정에서 날짜 합의 없었다고 하는 건 제가 이제 그 정정을 해드린 그러니까 거고. 그건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예. 날짜가 이제 센 것에 대해서는 그 양측에,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여수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기자 앞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다소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8월 경선 버스를 제가 요구했는데 7월에 탔으니까 너무 잘된 일이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가서 입당 신청을 한 거고 오늘 입당 승인을 받아서 정식 입당식을 합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은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문제니까 여하튼 그리해서 들어갔습니다. 8월도 아닌 7월에 버스를 탔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은 버스 안 탈 수도 있다는 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말이었거든요. 안 탈 수도 있다는 건 물론 전제는 있었어요. 지지율이 굳건하다면 안 타고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왜 서둘러 탔느냐?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엔 뭐 복주머니 받으러 탄 거죠. 세계 복주머니? 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제
지금 뭐 벽화 논란도 있고 뭐 부인 논란도 많은데 사실은 굉장히 위기예요.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엑스파일이 저는 뭐 결정적이라고 보는데 엑스파일 얘기가 지금 반의 반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쭉 나왔을 때 과연 본인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캠프 구성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거를 감당할 만한 뭐 정무적인 감각이나 아니면은 뭐 대응할 만한 사람 능력들이 제가 보기 좀 떨어져요. 아, 대거 입당 새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해오는 게 손발을 맞춰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예, 새로 예. 들어온 사람들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좀 어긋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입당을 하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라든지 보좌관들이라든지 선거를 많은 치렀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아마 이번에 세네 분 뭐 원외위원장들이 갔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분들도 아마 설득을 했을 거예요. 본인들도 징계 위기도 있고. 당협위원장들 그렇죠. 가셨죠. 그렇다 본다 그러면 본인이 현재 위기 같은 거를 당의 힘으로 좀 돌파해 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 결국은 그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복주머니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 뭐 당의 도움이나 조력을 받는 건 뭐 당연히 그건 좋은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그 8월 또 7월 7말 8초에 입당하겠다고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고민 끝에 진작에 결심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무슨 엑스파일이나 네거티브 대응에 대한 당의 조력은 제가 볼 때 부차적인 이유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지지율 정체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윤석열 총장 스스로의 분석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빠지는 게 크게 두 가지였는데 네. 최재형 변수가 돌출하면서 최재형 원장이 차별화된 입당 선제 전략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보수층의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힘 지지자층의 일부를 지지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빠진 게 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자기가 그 윤석열 총장이 당 밖에 있으면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돌면서 이른바 중도와 탈진보를 아우르고 가겠다고 생각해서 돌아다녔는데 네. 메시지가 약간 보수적으로 나오면서 실제로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그 중도층 일부가 이낙연 표한테 간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층은 중도층대로 메시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낙연 대표한테 빠져나가고 또 입당을 주저하면서 입당을 원하고 있는 국민의힘 고정 지지층한테는 최재형한테 빠져나가니까 양쪽에서 조금 빠져나간 게 있었거든요. 그걸 이준석 대표의 치매 개동을 통해서 아 국민의힘과 같이 가는구나라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그걸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 국민의힘과 같이 가는 것이 가장 나한테는 유리하다는 판단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보수 유권자층을 그대로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서 중도적인 메시지를 내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전략적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전략이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 바로 나오죠, 이제. 도표를 좀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인데요. 이게 전국의 성인 1,016명을 대상으로 7월 31일 날 엊그제군요. 토요일에 조사를 돌렸습니다. 윤석열 35.3, 이재명 23.2, 이낙연 16, 최재형 6.9, 추미애 3.2, 홍준표 2.8, 정세균 2.6, 유승민 2.4 이런 순서대로 쭉 갑니다. 이게 어디 의뢰죠? 의뢰가 머니투데이입니까? 세계일보가 의뢰해서 P&R이 한 조사입니다. 양자 대결도 있죠. 윤석열 대 이재명 양자 대결에서는 표차가 상당히 벌어졌던데 51대 37인가요? 예, 51대 37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양자 대결도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이거 뭐 컨벤션 효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컨벤션 효과도 있고요. 아마 불확실성이 제거된 거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입당할지 말지 가지고 한두 달 정도 계속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입당을 함으로써 아마 보수 그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지지할 확실한 이유가 생긴 것이죠. 근데 저는 뭐 이게 과연 그럼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한때 막 40%까지 넘어갔었거든요. 예, 예. 다다대결에서도.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여러 논란에서 쭉 빠지다가 약간 회복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 문제인데. 반짝이냐 쭉 갈 것이냐. 그렇죠. 그게 가장 관건이 보는데 저는 근데 결국은 본인이 뭘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봐요. 지금도 계속 보면 결국은 뭐 전 검찰총장, 전 감사원장이 출마하는 게 맞느냐 얘기도 있고 지금 두 분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 보면 반문재인, 뭐 정권 심판 이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당신이 정치를 하고 당신의 비전이 뭐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나와서 뭘 할 수 있느냐? 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지난 주말에 사실은 그 매일경제 인터뷰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때도 저도 인터뷰했던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은 한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더라도 그거를 다 보내지 못할 정도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토론이라든지 이렇게 네. 우리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생방송으로 하는 거에 많이 노출되다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생각도 나오게 돼 있고 습관도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지금까지 잘 한 적이 없어요.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인터뷰한 지 한 보름 후에 나온 겁니다. MBN 것도. 바로 나온 게 아니에요. 생방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서 얘기했던 얘기도 보면 뭐 굉장히 과연 대선 나갈 사람이 맞나 이런 얘기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결국은 본인이 직접 방송에 나와서 생방송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지금 야권 내에서 방송 토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모습이 나올 텐데 거기에서 저는 아마 승부가 갈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우선 이제 반짝 효과일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입당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근의 정체 국면에서 지지율이 최재형 변수하고 이낙연 변수로 빠져나갔던 네. 다시 이제 끌어들인 견인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건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본 자산으로 끌고 이제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 들어가서 그러면 네. 이제 입당을 했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을 유시해서 많은 또 뒤에서 추격하는 분들이 가만 안 바로 있습니까? 그거죠. 예. 바로 그 부분. 뭐 날카로운 검증의 송곳들을 막 들이댈 겁니다. 예, 뭐 예.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이제 그건 윤석열 총장이 이제 감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는 뭐 엑스파일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현 변호사가 잘 지적했지만 이제는 언론의 노출 빈도가 더 커집니다. 그 나와서 생방송으로 해야 됩니다. 현 변호사가 저처럼 이렇게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 쉽지 않은 쉽지 일인데 않은 두 겁니다. 분처럼 잘하겠네요. 제가 조금 더 잘하지만 어쨌든 그 쉽지 않은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인정합니다, 인정.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야 뭐 계속 준비된 틀에서 이게 인터뷰에 응했고 그것도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굉장히 이제 밀려오는 방송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자들의 질문들에 답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그런 것들에서 실수가 없어야 되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김종인 위원장 만난 것도 그런 맥락이고 당에 들어가서 당의 조력을 받는 것도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네. 그런 것들 플러스 제일 중요한 건 남아있는 과제가 비전입니다. 비전.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두 저는 분 인정을 똑같은, 합니다. 예. 반문의 상징이고 정권교체 상징이지만 그다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비전과 미래를 보여줘야 돼요. 그건 아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마 여기 김현정 뉴스에 나와서 네. 트레이닝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나오도록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트레이닝 시키겠습니다. 나오시면 됩니다. 두 분과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뉴스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